오늘은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뻔한 이야기야. 우리 주변에 교통사고 되게 많이 일어나지? 그래서 너무너무 빈번한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굉장히 강한 주의 의무를 운전자에게 부과하고 있어. 그래서 단순한 주의 의무가 아니라 운전을 하다가 그 주의 의무를 위반해서 사고를 내면 운전이라는 업무를 하다가 사고를 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이라고 해서 꽤 높은 수준으로 처벌이 되거든. 오늘은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해 줄 건데 첫 번째 사건은 2013년도에 있었던 일이야. 사건의 개요를 얘기해 주자면 경운기를 몰던 할아버지가 계셨어. 시골에서는 아직도 경운기를 농사를 지는데 이용하시잖아. 그래서 이 할아버지께서 경운기를 타고 이 도로를 이렇게 지나오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도로를 한참 지나가고 중앙선을 넘어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쾅 하면서 사고가 난 거야. 그 이유가 봤더니 오토바이를 운전했던 운전자가 내리막길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던 거야. 그리고 도로가 우측으로 이렇게 굽어 있으면 이렇게 코너를 살짝 돌 때 그 반대편에 있는 그 너머가 잘 안 보일 거 아니야.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경운기를 몰고 있던 할아버지를 발견한 거야. 그래서 제대로 피하지 못하고 쾅 하고 부딪히는 사고가 난 거지. 세연이는 이 경우엔 누가 피해자라고 생각해? 나는 경운기 할아버지야.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범죄 사건, 쉽게 예를 들면 폭행 사건 이런 경우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백하거든.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유독 그 과실들이 겹쳐진 경우들이 있어. 100대 0 이런 잘못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70대 30의 잘못이다. 그러면은 누가 과연 가해자고 누가 과연 피해자인지가 좀 애매한 사건이 있을 수가 있거든. 만약에 실제로는 명백한 피해자와 명백한 가해자가 있는 사건임에도 그 부분이 오히려 뒤집어지는 상황도 벌어지기도 해. 아빠가 말했던 이 사건은 다쳤던 경운기를 몰던 할아버지의 가족들이 아빠를 찾아왔어. 조사를 받았는데 이게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요. 우리 아버지가 가해자가 되고 있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니까 조금 이걸 잘못되지 않도록 연사님이 조금 바로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을 나갔지. 그래서 아빠 그 당시에 찍었던 사진을 한번 보여줄게. 사고가 났던 장소야. 이렇게 휘어진 길에서 오토바이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 반대편으로 내려가는 길이야. 경운기를 몰던 할아버지는 이렇게 지나가고 있던 중이야. 여기 보면 횡단보도도 있지. 그런데 오토바이가 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쾅 부딪힌 거야. 놀라지 말고 아빠가 사고 사진을 한번 보여줄게. 이게 그 당시에 사고 사진이야. 굉장히 좀 큰 오토바이랑 이 경운기가 이렇게 부딪혔지. 그래서 아빠가 가서 보니까 이 도로 상황을 봤을 때 이거 분명히 이렇게 휘어져 있는 길이고 경운기는 그렇게 빠르지가 않거든. 근데 아까 오토바이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오토바이 같은 거야. 경운기는 보통은 되게 느리게 진행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분명히 오토바이가 과속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과속의 증거를 찾아야 되겠지. 과속의 증거는 뭐가 있을까? 그 당시에는 블랙박스는 없었고 CCTV도 없었어. 바퀴? 그냥 빠르게 지나갔을 흔적이 남았을 것 같아서. 그렇지.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잡았겠지. 그래서 갔더니 실제로 이런 게 있더라고. 이 가운데에 이렇게 자국이 있지. 살짝. 예, 여기 이제 오토바이는 글씨가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브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타이어가 쭉 미끌리면서 생긴 자국이 나는 거야. 이게 스키드 마크라 그래. 이 오토바이가 한 이쯤에서부터 브레이크를 잡았다는 거야. 여기에 있는 경운기 할아버지를 보고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브레이크를 잡았어. 근데 이게 한 50m 정도 된다고 했잖아. 근데 50m를 브레이크를 잡았음에도 서지 못해서 부딪힌 거야. 50m면 설 수 있었을 텐데? 오토바이가 너무 빨리 달려서 도저히 그 구간에는 설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아빠가 이제 현장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의견서를 냈지. 도로가 시속 60km의 도로였어. 그런데 이 스키드마크 자국을 보았을 때 감안하면 이거는 적어도 1.5배, 그러니까 한 90km, 100km까지는 달렸다고 보인다. 그리고 도로의 현황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잘 보이지 않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 그러면 더 조심을 해야 되거든. 그리고 아빠가 그때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본 결과 그걸 목격한 분이 있었거든. 근데 이 오토바이가 사고가 나기 전에 오면서
이미 앞에 있던 차량 2대를 추월하면서까지 굉장히 빠르게 달려갔다는 거야. 다니다 보니까 사고를 일으킨 거다. 그렇게 보인다라는 의견을 냈어. 다행히 그 부분이 바로 잡혀서 경운기 할아버지가 피해자가 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가해자가 돼서 그에 따른 처벌을 받고 또 피해 배상도 받게 됐지. 경운기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맨날 다니던 길을 갔을 뿐인데 갑자기 아마 보지도 못하셨을 거야. 그 사고 상황 너무 빨라서. 그리고 봤다고 하더라도 피할 여력도 없었을 거야. 맞아, 경기는 느리고. 그런데 본인이 피해자라고 하면 얼마나 억울했을 거야. 그치. 변호사라는 직업이 아빠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억울한 경우에 변호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피해자 입장을 대신해서 피해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역할도 하거든. 그런 경우에 피해자 변호사라고 명명해서 일을 하기도 해. 이제 두 번째 사건은 시내에서 도시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야. 이거는 2019년도인데 이 건도 할아버지죠. 자전거를 타고 계셨어. 당직을 마치시고 늘 다니던 길로 이렇게 밤샘 근무를 하시고 이렇게 좁은 길을 통해서 도로에 연결되는 길이 있었어. 근데 이렇게 큰 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차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차선 변경, 우리가 깜빡이를 넣고 차선 변경을 하듯이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이렇게 차선을 변경해서 가는 중이셨거든. 근데 갑자기 아침에 그 도로를 굉장히 빠르게 달리던 차량에 의해서 쾅 부딪힌 거야. 너무 조금 충격이 강해서 이 자전거를 탔던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게 됐어. 진짜? 이번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잘못된 사건은 아니었어. 왜냐하면 이 운전자가 상당히 과속을 했었고, 그런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묘하지만 유족 측이 볼 때는 우리 아버지의 명예가 좀 훼손될 만한 그 자전거 운전하신 할아버지가 도로를 그렇게 횡단했다라고 조사가 돼 있는 거야. 무단횡단 한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서 이거 잘못됐다라고 해서 또 이 부분을 바로 잡아달라고 아빠한테 이제 의뢰를 하셨지. 그래서 아빠가 이제 현장도 가보고 블랙박스 영상도 보고 당시의 도로 현황들을 분석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알게 됐어. 그 당시 사고 상황인데 좁은 도로에서 연결돼서 이렇게 도로를 가셨던 거야. 근데 이 도로에 나와서 이렇게 바로 횡단을 하신 게 아니라 자전거 딴에는 이제 이 길 가장자리로 가다가 차선을 변경해서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가시려고 했던 거죠. 여기 이제 좌회전하는 차선이 있거든. 그런데 그 뒤에서 따라오던 차가 너무 빨랐던 거야. 그래서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캡처했는데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운전하던 차량이야. 보면 이 차량이 요쯤을 달리고 있을 때 이 빨간 동그라미 보여? 응, 보여. 이게 그 자전거를 몰던 할아버지가 운전을 하고 있던 거야. 도로에 진입을 하신 상태였어.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는 건지 보여?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제가. 어린이 보호구역 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달릴 수 있는 속도는 시속 30km야. 그런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 충분히 앞에 운전하고 있는 사람을 볼 수 있고 그야말로 무단 횡단을 하더라도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보고 피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세모를 친 이분이 아니고 이 동그라미를 친 이분이거든. 굉장히 벌써 가까워졌지. 아까 그 사진에 비춰봤을 때 벌써 엄청나게 가까워졌어. 엄청 빨리 달렸던 거야. 이게 이제 차량의 사고 순간이야. 이 할아버지께서는 가장자리로 가다가 이쪽 좌회전 차선으로 가기 위해서 차선을 변경하시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너무 빠른 속도로 와서 이렇게 부딪히게 된 거야. 너무 아찔해. 아찔하지. 영상을 보면 이 순간에 이제 차량이 딱 멈춰지고 그 충격음이 직접 들려. 이 차량이거든. 근데 굉장히 빨리 달리지. 엄청 빨라. 엄청 빨리 달리지. 것 같은데 지금 2배속한 느낌이야. 나중에 교통사고 조사를 해봤더니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어. 외제차를 몰고 뭐 급한 사정에서 되게 빨리 달리고 있어. 근데 이 시속 30km의 어린이 보호구역 몇 킬로를 통과했느냐? 98.9km. 너무 심하게 위반한 거 아니야? 거의 3배를 넘는 속도잖아. 아마 정속을 지키고 있었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거야.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조사했을 때는 자전거를 탄 할아버지가 무단횡단을 한 것처럼 도로를 횡단했다 라는 식으로 조사 결과를 보내왔기 때문에 아빠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상에 자전거도 차에 해당되고 차선의 변경 방법은 똑같이 이런 식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거고 그에 따라서 변경을 한 거다 라고 적극적으로 어필했지. 그래서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게 됐어. 결국에는 그 사고를 일으켰던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다 뉘우치고 그리고 그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족들한테 피해 보상을 해서 어렵게 합의에 이르러서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제 하늘나라에 계셔서 만날 수도 없는 그 가족이 아버지가 이렇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순전히 피해자임에서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것처럼 평가되는 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던 거야. 하여튼 그런 부분을 바로잡아서 그 유가족분들이 아빠한테 굉장히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그랬었지. 아빠가 지난번에도 교통사고 사건 얘기를 했었잖아. 맞아. 세은이도 이제 조금 크다 보면 성인이 되면 이제 운전면허도 따고 운전을 하게 될 텐데 운전이란 게 굉장히 위험해. 아빠는 너무 많은 교통사고를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운전면허에 대한 교육이 조금 많이 미흡하다 생각해. 실습도 그렇고 이론적인 부분도 충분히 좀 강화가 돼야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을까.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보자. 언제 또 기다립니까?